이번 시간에는 펑션,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의 함수, 그 수학에서의 함수 fx를 파이썬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함수, 그리고 로컬 베리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부분은 펑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펑션, 함수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란 수학에서 y는 fx 할 때 함수 f라고 얘기하죠. 이 개념 그대로 가져옵니다. 펑션은 두 번 나눠서 설명을 할 건데 오늘은 정말 말 그대로 수학에 있는 함수 f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학에 있는 함수 f하고 살짝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칙 연산을 설명할 때 동일한 거, 조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설명했는데 오늘이 함수와 관련된 동일한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프랙티스 공사에 대한 부분은 두 개의 렉처 실습 자료로 나눠져 있어요. 실습 자료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프랙티스로 들어갔을 때 프랙티스 공사 펑션스는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 수업하는 펑션의 상반기 부분은 요 파트 1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듣고 나면 파트 2를 진행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살짝 복습해 봅시다. 변수에 대해서 배웠죠? 변수의 이름, 알파벳 대소문자, 숫자 혹은 언더바 기호 섞을 수 있으나 시작은 대소문자, 영문자로 시작을 해야 된다. 특히 지난 시간에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 함수의 이름은 절대로 한글로 쓰면 안 됩니다. 다 영어로 써요. 그리고 디그리 셀시우스는 26.0이라고 이렇게 값을 어사인하는 거 했고 보기에 좀 낯설 뿐이지 쟤도 변수 이름이다. 따라서 당황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영어 단어가 수식에 쓰인다 그래서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한 거는 인간은 이 등호 기호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는 어사인먼트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하는 거로 둘 다 해석하지만 파이썬은 오로지 어사인먼트,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넣는다. 요렇게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26.0이라는 값과 이거의 타입 플로우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것이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다. 어딘가라는 건 결국 그 위치, 주소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id1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주소를 결국 디그리 셀시우스에 저장을 하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만 이해한다면 디그리 셀시우스는 26.0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없고요. 요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자로 한 발 내딛고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컴퓨터 안에서는 그 줄이 이렇게 동작한다. 요거 설명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원 설명들이 이어졌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면 pythontutor.com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직접 타이핑한 코드에서 컴퓨터 메모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쉽게 보여주니까 무료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펑션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슬라이드 왼쪽은 말 그대로 수학입니다. 보게 되면 뭐예요? y는 fx라 그랬을 때 함수의 이름은 f고요. 입력값 x를 주면 그 결과를 계산해서 y에 준 거죠. 이때 함수 f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별도로 써놨어요? 이 경우에는 x자승 더하기 3x 더하기 2죠. 그래서 우리가 x의 2, 즉 입력값 x를 2로 누구에게? 함수 f에게 주면 2의 2승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2가 되니 12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f2는 12와 같은 의미죠. 입력 파라미터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함수 f가 xy를 받아서 x의 자승 곱하기 y 더하기 4x 더하기 1을 계산을 한 후 이 값을 z에 저장할 수 있죠. 이때 입력 파라미터 x를 2로 주고 y를 3으로 주면 계산 결과가 21이니 F23은 21과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의 펑션도 일단 오늘 수업 기준으로 이 fx, 수학의 저 함수 f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가 하나이거나 두 개일 수 있는 것, 계산된 결과를 어딘가로 보내는 것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이라든지 기타 이미 많이 알려진 수학의 공식들이 있죠. 우리는 그거를 초, 중, 고등학교 때 달달 외우고 거기에 입력값을 줘가지고 계산값을, 결과를 구해냅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사용하는 공식들,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미 파이썬 안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이미 파이썬 안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고 사용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오른쪽을 보면 ABS라고 되어 있죠.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요. absolute, 절대값입니다. 수학에서 절대값을 많이 계산하잖아요. 결국은 파이썬에서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자, 모양을 볼까요? ABS 가로 열고 닫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결국 우리가 함수 fx가 있는데 f 가로 열고 닫았죠? 동일하대요. 왼쪽의 함수의 이름이 f입니다. 오른쪽은 함수의 이름이 abs예요. 가로 열고 닫은 다음에 x를 줬죠. 뭐예요? 함수에게 f에게 입력 파라미터를 줬어요. 같은 의미예요. abs 함수에게 마이너스 9 입력 파라미터를 준 겁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결과는 뭡니까?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인 9겠죠. 실제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방금 봤었던 ABS-9를 실행을 하면 9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앱솔루트를 계산을 하는 함수, 절대값을 계산하는 함수는 파이썬에 있고요. 입력 파라미터를 주면 절대값을 계산합니다. 파워 3, 2는 3의 2승을 계산하니 9가 나오고요. 이런 함수도 있어요. n승 계산하는 거. 라운드는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반올림입니다. 4.3을 주면 기본 동작, 소수점을 잘라버리고 4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그리고 수학에서 함수 f의 입력 파라미터인데 f 가로 열고 그 다음에 z라는 함수의 결과인 z 가로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즉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로 다른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넣는 거, 수학에서 항상 가능하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것처럼 파워가 3의 2승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 4.3의 라운드 값을 승으로 곱하라고 되어 있네요. 앱솔루트 마이너스 2는 2고 결국은 라운드 4.3은 여기서 보는 것 같이 4니까 2의 4승 16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5의 라운드를 하면 반올림을 하게 돼서 보는 것처럼 이제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가 4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파이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우리는 빌트인 펑션, 빌트인 함수라고 부르고요. 파이썬은 이런 함수가 매우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문제, 수식에서 필요한 함수가 파이썬에 이미 들어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네. 그러면 지금 보는 ABS나 파워나 라운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파이썬에 있든 모든 사칙 연산 계산과 모든 빌트인 함수를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수업에서 설명을 한 거고, 본인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찾아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수학 함수가 파이썬 안에 빌트인으로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응용하는 실력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앱솔루트, 파워, 라운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설명을 했죠.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y는 fx라 그러면 함수 f에 입력각 s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y에 저장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파이썬도 다르지 않다. f라고 부르는 f라고 부르는 함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괄호 열고 주는 입력 파라미터가 있다.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저장하는 행위 동일하게 한다. 라고 방금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 안에서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미 우리는 함수들을 여러 봤어요. 이름이 앞에 있고 가로 열고 닫는 거 여러 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print hello world입니다. 우리가 비단 사칙 연산에 대한 그리고 더하기 빼기에 대한 함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print라는 함수의 이름이 있고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다 입력 파라미터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줬어요. 파이썬에서의 함수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뿐 아니고 지금 보고 있는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입력 파라미터로 hello world라는 글자를 주면 실행을 했을 때 뭐가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hello world를 출력한 겁니다. 즉 print라는 함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렴이라고 부르는 함수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int, float 데이터 타입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int 가로 열고 돼 있네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했었던 int를 마치 함수 이름처럼 쓰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보게 되면 34.6을 입력 파라미터로 주고 있죠. 결과는 34입니다. 즉 실수 34.6을 주면 이거에 대한 정수를 출력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3을 주면 정수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4로 만듭니다. 21이라는 정수를 float 데이터 타입에게 마치 함수 호출하듯이 주면 float로 만들어줘요. 21.0으로. 이렇게 함수의 이름을 int나 float와 같이 데이터 타입으로 쓰고 그 안에 입력 파라미터를 주는 행위를 타입캐스트라고 부릅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하는데 실수값을 정수로 만들거나 정수값을 실수로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함수의 이름이 데이터의 타입인 타입캐스트 방법을 사용하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중에 서로 다른 타입 간의 계산을 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더불어서 파워 함수와 라운드 함수가 파이썬에서 제공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으면 앞서 강의 노트에서 보면 파워 24 이런 예제는 앞서 강의 노트에 있었어요. 파워 32, 3의 2승, 입력 파라미터 2개짜리는 있었어요. 그런데 파워 243이네요. 2의 4승은 알겠는데 이건 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제 프로그램이나 다른 책에 있는 예제를 봤을 때에 빌트인 펑션, 즉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인데 용법이 본인이 알고 있는 입력 파라미터가 2개가 아닌 하나가 더 있는 이런 걸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뒤지지 말고요. 파이썬이 제공하는 빌트인, 즉 파이썬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함수는 왼쪽에 있는 이 help 명령을 쓰게 되면 됩니다. help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입력 파라미터를 받을 수 있도록 가로를 열고 닫고 있죠. 입력 파라미터는 뭘 주느냐? 본인이 궁금해하는 함수의 이름, 즉 이 경우에 파워니 help power라고 하면 돼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help power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이 나와요. 강의 노트에 있는 이 설명과 비슷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면 파워는 빌트인 펑션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의 입력 파라미터 베이스하고 익스프레스 있어요. 2개인 경우에는 베이스의 EXP의 승을 계산하는 거고 3개로 MOD까지 주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개의 파라미터를 주면 베이스 곱하기 EXP, 베이스 곱하기 EXP를 한 다음에 퍼센테이지 MOD. 퍼센테이지는 우리가 지난 수업 자료의 연산자 중에 퍼센테이지는 나누어서 나머지를 계산을 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베이스의 EXP 승을 구한 다음에 MOD를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설명이 그렇게 돼 있죠? 따라서
빌트인 펑션인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이 help 명령을 사용을 하고 입력 파라미터로 함수 이름을 주면 결과가 나오고 결국은 2의 4승 16이에요. 이걸 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3, 5, 15로 해가지고 15 빼고 나머지 1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우리가 본 예제에서 반올림에 해당하는 라운드는 입력 파라미터가 하나였지만 두 개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주어졌을 때의 의미 help 라운드로 하면 여기에 설명이 쭉 나오니 이거에 맞춰서 예를 들어 2를 주면 소수점 두 개까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트인 파이썬 펑션이 꽤나 많구나 라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빌트인 파이썬 펑션에 대해서 사용법이라든지 설명을 보고 싶으면 구글링을 하지 말고 help 가로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빌트인 펑션의 이름을 주어주면 파이썬이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보는 것과 같이 설명서를 보여줍니다. 프린트 헬로 월드의 프린트도 함수라고 했으니 help print라고 해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어로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지만 보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파이썬이 제공하는 함수들이 더하기 빼기 뿐만이 아니고 화면에 출력하는 프린트도 있다 그랬는데 id라는 애도 있습니다. id는 무엇이냐? 디그리 셀시우스의 26.0을 저장을 하는 건 26.0과 플로우트라는 컴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데 그 주소를 저장하는 거다라 그랬죠. 그 주소,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9라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치면 컴퓨터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될 건데 그 주소, 이런 거 혹은 슈 사이즈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의 주소,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쓰는 것이 id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 id를 help해 주면 보는 것과 같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걸 우리는 객체 혹은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 오브젝트의 아이덴티티, 즉 메모리 어드레스를 리턴하는 애예요. 함수고요. 약간 특이하지만 26.0과 같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것, 우아하게 얘기하면 오브젝트의 메모리 어드레스, 또 한 번 우아하게 얘기하면 아이덴티티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거의 결과값이 이렇게 긴 숫자들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주소다 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특이한 거는 여기에 파이썬의 빌트인 함수인 abs와 라운드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위에 값이나 변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함수의 이름도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하면 결국은 실행이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 기억이 되어 있겠습니까? 컴퓨터는 계산하는 CPU와 기억하는 램밖에 없어요. 따라서 숫자나 변수도 데이터도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도 모두 다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솔루트나 라운드와 같은 함수도 실행이 돼야 되니까 CPU에 의해 실행이 돼야 되니까 컴퓨터 메모리에 있고요. 그거의 주소값이 나온 겁니다. 프로그램도 컴퓨터의 메모리에 있고 숫자들이나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프로그램, 즉 함수들도 그 주소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함수가 id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어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펑션을 배웠고요. 자, 그러면 y는 fx인데 근의 공식이나 오일러의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사용하지만 본인 스스로 함수 f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자, 처음 만들 함수는 convert to celsius입니다. 이름이 얘기를 하고 있죠. 가로 열고 닫아서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고 입력 파라미터 211을 주고 있는데 느낌 딱 오잖아요. 값을 받으면 셀시우스, 섭씨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함수의 이름 이렇게 길게 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바로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 하나 이제 화씨를 줄 겁니다. 212 화씨를 주면 섭씨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이 함수는 파이썬의 빌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이거를 목표는 convert to celsius 함수를 호출하고 212를 주면 100이라는 섭씨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아직 안 만들었어요. 따라서 안 만든 상황에서 실행했을 때 에러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convert to celsius 함수에 212를 줘서 실행하면 나오죠. name 에러, 이름이 에러예요. 왜 이름이 에러예요? convert to celsius라는 이름이 없어요. 파이썬의 비트인 함수가 아닌데 아직 우린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니 실제로 에러를 내봅시다. 보는 것과 같이 여기다가 convert to 함수 이름이 셀시우스예요. CLSIUS예요. 그리고 212 이렇게 해서 한번 호출해 볼까요? run. 방금 봤었던 에러하고 동일하게 이름이 없다라고 에러가 나죠? 파이썬에 없는 거여서 그래요. 자, 그러면 만듭시다. 만들 때 시작. 우리가 방금 타이핑했었던 함수 이름 그대로 가져오고요. 입력 파라미터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력 파라미터, 즉 화씨를 하나 받을 건데 걔에 대한 이름도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걔의 이름을 파렌하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주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예제처럼 우리가 타이핑을 해요. 파렌하이트. 그래서 보는 것처럼 정했고요. 자, 입력 파라미터의 이름과 함수의 이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이제 만드는 입장이라 그랬죠? 요렇게만 하면 실행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함수를 만드는 문법은 이렇게 DEF로 시작을 합니다. 어라? 근데 지금 보게 되면 DEF가 초록색이고 굵게 만들어졌죠. 주피터 노트북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파이썬의 문법에 해당하는 글자를 받아들일 때에 이거는 파이썬의 문법이네? 그리고 색깔을 다르게 해줘요. 함수를 define, 새롭게 만드는 문법인 def, 그리고 요 빈칸이 나오니까 프로그래머가 함수를 하나 만들려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했고요. 함수의 이름을 이해한 겁니다. convert to celsius라고. 그리고 가로 열고 닫았고 거기에 입력 파라미터를 이제 우리가 주는 것처럼 했고 또 하나 define으로 시작을 해서 함수를 만드는 최초의 문장은 콜론을 찍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 강의 노트에 있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줄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만들 것입니다. define, 함수의 이름은 convert to celsius고요. 가로 열고 닫아서 입력 파라미터는 하는데 파렌하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콜론은 이제 이 함수의 내용을 채우고자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하면 에러 나요. 근데 에러가 뭐라고 났느냐?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뜻밖의 에러가 났죠. 근데 위치를 보면 함수를 만들고자 선언한 거의 끝부분에 꺽쇠가 있고요. 여기서 에러가 났다고 되어 있네요. 에러 메시지 읽는데 당황하지 말라 그랬죠? expected, 파이썬이 기대했대요. 무엇을? indented 블럭을. 블럭이라는 것은 무언가 적혀 있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가 만들 파이썬 프로그램의 블럭인데 indented네요. indent는 앞에서 뭔가 띄워져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게 함수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함수를 실제로 내용을 적지 않고 실행했을 때 에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 내용을 채울 테니 요거예요. 파렌하이트라는 입력 파라미터를 받으면 일단 32를 뺀 후 이 결과값 가로 열고 닫았죠? 거기에 곱하기 5 나누기 9를 하는 겁니다. 요 문장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작성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하나, 둘, 셋, 넷 칸을 자동으로 띄워줬어요. 인덴트가 내가 지금 타이핑하는 거 앞에 칸을 띄우는 거라 그랬는데 인덴트를 자동으로 주네요. 그래요. 주피터 노트북과 비주얼 코드를 쓰는 이유인데 보는 것과 같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거 지우고 앞으로 엔터를 치면
당신이 함수를 만들기로 했으니 내가 자동으로 앞에 칸을 띄워준다 라고 해주는 겁니다. 즉 함수의 본문을 채울 때에는 4칸을 띄워야 돼요. 반드시 4칸이고 탭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주얼 코드나 주피터 노트북을 쓰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콜론 뒤에서 엔터를 치면 4칸을 자동으로 띄워줘요. 자, 여기다가 앞서에서 봤었던 파레나이트에서 일단 32를 빼고 곱하기 5를 한 후 나누기 9를 하는 걸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론 강의 노트를 보면 리턴이 있죠? 리턴이라는 것은 자, 열심히 입력을 받아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어딘가에서 y는 fx라고 호출하겠죠. 함수 f를. 그러면 호출을 했으니 호출한 것으로 결과를 돌려줍니다. 지금은 계산만 한 거예요. 계산한 결과를 이 함수를 호출한 것으로 돌려줘야 되니 그것이 return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return도 파이썬의 문법이기 때문에 보는 것과 같이 볼드체로 초록색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제 우리는 에러가 없이 아랫줄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 210이라는 입력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실행을 한 것을 이제 다음 칸에서 실행을 해보면 결국은 보는 것처럼 1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것이 15번 슬라이드처럼 파레나이트를 받아서 계산을 한 후 결과를 돌려준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자, 근데 return이라는 것이 결국은 함수가 호출된 지점으로 결과를 보내주는 거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return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 줄을 실행하고 함수를 바꾼 거죠. 그리고 convert to celsius를 실행하면 값이 출력이 안 돼요. 돌아온 게 없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고 그 함수가 어떤 결과를 호출한 축으로 돌려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함수가 끝난 결과값을 return으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피터 노트북이나 비주얼 코드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콜론에서 엔터를 쳤을 때 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define 구문으로 만든 함수에 return 구문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4칸을 띄워야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위에 있는 거 실행하면 앞서 우리가 봤었던 인덴트 블럭 에러가 다시 나죠. 자, 방금 한 것처럼 우리는 파이썬에서 직접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 이름이 조금 낯설겠지만 convert to celsius였고 입력 파라미터도 줬고 계산도 했고 결과를 돌려주는 작업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출해서 결과가 돌아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결국은 define 구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고요. 주의할 사항은 define으로 시작을 하고 콜론으로 끝난 다음에는 앞쪽에 인단트 4칸을 꼭 주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결과 값을 호출한 쪽으로 주기 위해서 return 구문이 사용된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호출한 쪽에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y는 fx에 fx를 하면 되는 거죠. 함수의 이름인 convert to celsius와 거기에 입력 파라미터 212를 주면 계산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100 이렇게 값을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를 만들면 되고요. 그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면 되고 그 값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요걸 기준으로 약간 좀 변조를 해줄게요. 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convert to celsius 함수가 위에 있죠? 약간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return 뒤에 입력 return 뒤에서 계산한 결과를 보내지 않고 여기 변수를 한번 만듭시다. bar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bar의 값을 return 해요. 그리고 요거를 실행을 하면 보는 것과 같이 실행이 되죠. 따라서 함수 안은 여러 줄로 만들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 임의로 세컨드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세컨드를 우리가 더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결과를 돌려준다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우리가 컨버터 투 셀시우스를 바꿨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100이 출력이 됐는데 1을 하나 더 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101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가 2개 이상인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결과값을 가져와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때에도 보는 것처럼 결과값 101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를 템프에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저장하면 돼요. 그리고 보는 것처럼 템프를 출력을 하면 101이 출력이 되고 프린트 헬로 월드 배웠으니 응용해보면 프린트 템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우리 모두 할 줄 알죠? 자, 템프에다가 또 어사인먼트 연산자로 해가지고 일을 해볼까요? 그러면 101이었는데 1 더하니까 템프는 102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노트에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DEF에다 3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건데 우리가 앞쪽에서 DEF 치자마자 초록색으로 볼드체가 됐죠. 파이썬의 문법이라고 파이썬이 이해한 거예요. 리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파이썬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define이나 함수의 결과를 돌려주는 return으로 이미 용도가 정해진 단어예요. 이런 거를 reserved words 혹은 keywords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변수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러가 난 거 상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define def나 return처럼 파이썬에서 이미 용도가 정해진 단어들은 reserved words나 keywords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반적인 변수로 써서는 안 돼요. 쓰지 말라고 하면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거는 local variable이라는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냐? 함수를 하나 여기서 새롭게 정의했네요. quadratic이라는 함수는 a, b, c, x라는 입력 파라미터 4개를 갖고 있고요. DEF로 시작을 해서 콜론으로 끝났으니 요 줄에서 함수를 정의하기 시작하고 여기서 first, second, third라는 변수에 각각 a 곱하기 x의 자승, second는 b의 x승, third는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차 방정식을 만든 걸 볼 수 있네요. 결과는 first, second, third를 더해서 return하고 있어요. 뭐 앞쪽에서 본 거 대비 입력 파라미터가 좀 여럿인 건 내부의 문장이 여러 개인 거 외에 차이는 없는데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 2, 3, 4, 2를 했을 때 18 결과가 나오죠. 2, 3, 4에 1.0을 해도 결과가 나옵니다. 파이썬은 편하고 쉬운 언어라고 얘기하는 게 입력 파라미터가 정수건, 실수건 일반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수 2를 줘도 실수 1.0을 줘도 실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즉 이름인데 우리가 변수라는 것이 결국은 변하는 값을 저장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함수 안에 있는 변수 first, second, third는 함수 안에 있는 변수는 우리가 구분해서 부르는데 local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왜 local variable이라고 부르느냐?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냐? 함수는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 거예요. 함수의 이름을 이해하기 편하게, 명확하게 좀 길게 주라고 했죠? 왜 그래요? 내가 만든 함수의 이름이 다른 사람이 만든 사람의 함수의 이름하고 충돌이 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 first, second, third 내가 first, second, third라는 변수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도 누구나 한 명쯤은 first, second, third 이름 쓰지 않겠어요? 결국은 변수의 이름도 충돌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의 이름들이 이 사람이 만든 것과 저 사람이 만든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는 규칙을 정했는데 first, second, third와 같이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 local variable은 함수 바깥에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쪽에서 var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함수 바깥인 이곳에서 print var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요. var라는 이름을 알 수가 없다라고.
따라서 함수 안에 있는 변수인 이 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함수 바깥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파레나이트도 한번 해볼까요? print 파레나이트 마찬가지죠. 함수 안에서 만든 바도 그렇지만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도 로컬 베리어블입니다. 따라서 함수의 입력 파라미터와 함수 안에서 사용한 변수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특별히 칭하며 함수 바깥에서는 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들을 강의 노트 안에서 묶은 것이 이 슬라이드예요. 자, 쿼드러틱이라는 함수 abcx로 만들었고요. 보고 있는 것과 같이 first, second, third 했고요. 2, 3, 4, 2 줘서 실행해서 18 구했고요. 2, 3, 4, 1.0 줘서 9.0 더했습니다. 에러를 내는 케이스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첫째, 입력 파라미터가 4개인데 3개만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황하지 말고 에러 메시지 보라 그랬어요. 타입 에러네요. 무슨 에러일까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x, x의 위치, 포지셔널에 해당하는 입력 파라미터 아규먼트 하나가 one required죠. missing 됐다는 겁니다. x 위치, 네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함수를 만들고 입력 파라미터를 n개 받는 걸로 정했으면 n개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에러가 납니다. 두 번째, 쿼드러틱 함수를 펑션 입력 파라미터 4개 받도록 했던 걸 바꿔봤어요. 똑같이 define이고 함수 이름 동일하게 줬는데 이번엔 입력 파라미터를 abx 3개만 주는 거로 새로 정했습니다. 괜찮아요. 같은 함수의 이름을 주고 그거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이런 식으로 덮어 쓰는 행위 가능하고요. 이때 2, 3, 4, 2 4개 입력 파라미터 주면 4개에서 3개 받는 걸로 바꿨으니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3개만 받아야 되는데 4개를 줬다 이러고, 바꾼 게 3개니까 3개 주면 곱게 결과 출력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쿼드러틱의 로컬 베리어블은 first, second, third, a, b, c, x죠. 이거를 직접 함수 바깥에서 접근하면 에러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펑션은 우리가 앞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했는데, 수학의 y는 fx의 그 f에 해당하는 함수 파이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고요. 오일러의 공식, 근의 공식처럼 파이썬 안에서도 이미 많이 쓰는 함수들을 다 만들어 놨다. absolute power 이런 것들 다 있고요. 수학 계산뿐만이 아니고 프린트, id와 같이 특이한 작업을 하는 함수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스스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첫 줄에 define으로 시작을 하고 콜론으로 끝나며 그 아랫줄부터 4칸 띄고 함수가 해야 될 내용을 채운다. 만약에 이 함수가 돌려줘야 될 결과값이 있다면 return을 사용한다. 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요렇게 펑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마찬가지로 실습은 이론 강의 노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해 보고, 마찬가지로 프랙티스 공사 파트 1에 해당하는 주피터 노트북 실습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습을 잘 해보도록 하고요. 이론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